지난 29일 화성에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을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며 지방자치법 제195조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 기준으로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국가, 중앙, 기초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지정 후 해당 도시와 인근 지역이 동반 성장한 사례처럼 특례시 지정 또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례시라는 지방 거점 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시 간, 또 국제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포항시는 동북아 CEO 경제 협력 포럼을 열었는데요. 동북아시아 주요국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포항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3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 정책과 포항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0 동북아 CEO 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연설, 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홍석우 전 장관은 디지털 혁신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포항이 가진 전통적인 산업적 강점에 문화 경쟁력을 더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과 혁신을 주도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제1세션 지자체 CEO 발표는 사전 녹화와 현장 진행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훈춘시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언택트 시대의 정책을 소개했으며 일본 마이즈루시 시장은 지방 활성화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환동의 지역의 관광산업 협력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신물류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협력 등 동북아시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 국제무역상담회를 병행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36개사와 해외 바이어 간 약 100여 건의 화상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6일 오천 삼광시장 특설무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오천 삼광시장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길이 96m 규모의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이 제10회 에린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린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 수상자인 김갑수 관장은 포항예술문화연구소를 창립해 생태, 문화지, 형산강 등을 발간했습니다. 또 포항시립미술관 초대 관장을 맡은 후 미술관을 국내 유일의 스틸아트 뮤지엄으로 정착시켰으며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등 스틸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주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조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희망농원의 축산 및 생활 오폐수가
포항 시민의 취수 원인 형산강의 주요 오염원인 만큼 포항시는 경주시에 희망농원 시설 개선 및 개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은 희망농원 내 집단 개사 철거, 노후 침전조 및 하수관로 재정비 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28일 해도 도시숲에서 2020 그린웨이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방송인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타일러 라쉬가 환경과 다양성,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시간으로 이뤄져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자매 5호 도시 청소년 그림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철길숲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그림전에는 우리시와 포항시 해외 자매 5호 도시, 교류도시 청소년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자랑스러운 나의 도시로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 도시의 랜드마크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시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등과 자매 5호 관계를 맺고 꾸준한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립미술관의 하반기 전시 일상은 처음부터 낯익지 않았다.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이종길 작가의 개인전인데요. 포항을 배경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지역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김주란 학예사와 함께 이종길 작가의 회화 작품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사 김주란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하반기 전시로 일상은 처음부터 낯익지 않았다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상은 낯익지 않았다 전시는 제15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이종길의 전시입니다. 장두건 미술상은 화백 장두건 선생님의 예술 업적을 기리고 지역미술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미술상입니다. 이 미술상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가에게 포항시립미술관은 전시를 제공함에 따라서 작년도 수상작가인 이종길의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길 작가는 모호한 일상의 풍경들을 통해서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공허한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인 일상은 처음부터 낯익지 않았다 전시에서는 이종길 작가가 그런 보여주는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조망을 하면서 일상에 얽힌 작가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시선을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이종길 작가의 작업에서는 모호한 풍경의 이미지와 그리고 명확한 형상의 구조가 이 두 가지가 큰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시실에서는 이러한 풍경 이미지와 형상의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시실에 들어오셔서 처음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은 부자마켓 작품입니다. 부자마켓 작품을 보시면은 상가가 보이는 이런 건물들은 모노톤의 흐릿한 묘사로 되어 있고 그러한 풍경 이미지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로수의 모습은 또렷한 유채색의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가 보이는 그런 건물들의 모습은 작가의 개인의 기억이나 아니면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이기보다는 많은 이들의 일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공간의 배경은 작가가 작업실이 있는 서산터널 근처의 모습을 담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경들의 이미지들은 어떠한 개인의 이런 기억이기보다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흐릿하게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명한 기억들을 회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형상은 이 흐릿한 배경에 비해서 명확하게 묘사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의 대상의 너머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유의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리고 직접적인 그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온전하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붉은 화분 작품입니다. 처음 초기작에서 보이는 형상과 그리고 풍경 이미지에서 보이는 서술적인 관계에서 좀 더 분리된 그런 형상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나무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화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이러한 작업을 할 당시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어떤 한 가장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이러한 나무의 투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이종기 작가에게 미술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작가는 이 붉은 화분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작가는 이 화분에, 작은 화분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이 나무처럼 자신이 지금 현재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은 녹록치는 않지만은 계속 더 나은 상황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작품에서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허한 일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알천미술관의 소장 작품으로서 신라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상가가 즐비하고 있는 그런 교차로를 등지고 개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유기견으로서 이 회색 빛에 있는 거리를 어느 곳이든 부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풍경 이미지와 그리고 형상의 관계가 점차 분리되고 그리고 이질적인 관계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 공간 어디로든 부유할 수 있는 형상으로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수많은 간판들 사이로 노란 색깔의 요양병원 간판이 눈에 띄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도시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노후를 맞이하여도 여유로운 그런 경제 상황이 없이로는 그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의 현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견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도심 작품으로 수도산에서 포항의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경이 담긴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건물의 모습, 그리고 도로, 그리고 빼곡히 들어서 있는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포항의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일반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형상이 부재한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이 부재한 풍경의 이미지들을 안개가 둘러싸인 것처럼 모호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여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풍경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마주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송도 2 작품으로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최근작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형상과 그리고 풍경 이미지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빛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였습니다. 빛이라는 소재로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회색빛이었던 그러한 풍경의 이미지들을 함께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풍경 이미지 회색 톤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그러한 이미지들이 차츰 본인의 색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작품에서는 일상을 분리시켜서 풍경과 형상을 이질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줬다면은 이번 작품에서는 형상과 그리고 풍경의 이미지가 함께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전시실은 사회의 단면을 담고자 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정치적인 상황의 결과나 그리고 비난의 대상을 시각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바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 전시실에서 처음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출근이라는 작품입니다. 출근 작품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출근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사람들의 아웃라인이 많이 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선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세밀하게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걸치고 아웃라인을 뭉개는 그런 작업을 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면의 전체는 모호한 그런 풍경을 담고 있지만은 밀도가 낮아지지 않은 그런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집회 작품으로 세월호 사건 그 이후에 원만하게 대책과 그리고 해결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침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개인의 일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흡수되기도 하지만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대항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는 예술가의 위치에서 사회적인 발언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테스트 작품입니다. 이종기 작가는 예술고등학교에 출강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획일적인 그런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일찍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사건이나 이런 구조를 담고 있는 작품에서는 대부분 형상이 부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부재하고 회색빛으로 모노톤으로만 연출된 그런 화면 구성들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개인 소외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회의사당 이 작품으로 국회의사당을 등지고 개 한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작가의 작품에서 개가 처음 등장한 시리즈의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유기견의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발발하였던 2014년도에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개의 형상을 작품으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개의 눈빛에서 거대한 사건들 앞에 닥친 개인이 느끼고 있는 허망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 제15회 장도건 미술상 수상작가 이종길의 일상은 처음부터 낯익지 않았다 전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설명 영상을 통해 작품을 만나보거나 포항시립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이종길 작가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시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요.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 원스톱 서비스인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에서 가능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동절기 독감, 감염병 위험까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